네, 북미 고위급 회담이 돌연 연기되는 등 비핵화 협상 난기를 위해 한반도 주요 일정까지 차질이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묘수를 찾아야 되는 우리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연내에 성사시키겠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귤 이야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북한에 귤 무려 200톤을 선물로 보내는데요. 북측의 송이버섯 선물에 대한 답례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귤 선물이 이제 김 위원장의 답방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지금 북미 간 대화 상태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보니까 왜 지금 보냈을까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이게 제철이니까 일단은 좀 보내는 것 같고요. 네. 만약 가장 좋은 시나리오였으면은 10월 중에 뭐 북미 고위급 실무회담도 열리고. 거기서 이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뭐 연내 열리고 그 전에 11월 달에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답방을 하고 돌아갈 때 이제 그때 선물로 보내고 했으면 그건 가장 좋은 시나리오였겠죠. 근데 그건 이제 희망 사항이고 이미 지나간 일이고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그 제주도 감귤이라고 하는 제철 과일 선물로 보내면서 남북 관계를 좀 부드럽게 계속 좀 풀어보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네. 10kg 상자짜리 2만 상자가 간다고 그러는데 이게 크죠? 이게 마트에서 그렇죠. 보통 뭐 5kg짜리 사나요? 네. 그러니까요. 이제 그거 한 2배 되는 큰 상자가 2만 상자가 가는 건데 제주도 감귤이라고 하는 게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제주도에서 지방자치단체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제주도가 감귤 보는 게 거의 첫 신호탄 사업이었거든요. 1999년부터 한 2010년까지 매해 감귤이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0톤 이렇게 갔는데 예전에 더 많이 갔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좀 상징적인 사업이고 앞으로 이제 남북 관계를 풀어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하고 이제 그 선물 보내는 차원에서 또 이제 당국자도 이제 가게 되죠. 그쵸. 그러면서 이제 남북 간에 뭐 고위급 회담에 좀 좀 더 이제 단초를 좀 더 풀어나가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천혜성 차관 그리고 비서관들이 같이 가다 보니까 이번에 가서 서울 답방과 관련된 어떤 뭐 협의를 하기 위해 가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지금 정부의 의지는 확고한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을 했죠. 이제 연내 올해 안에 남북 관계에서 하기로 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가장 빅 이벤트가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서울 답방이죠. 이제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인 논의들을 할 건데,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비핵화 문제라고 하는 것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도 굉장히 좀 큰 부담을 가지고 어쨌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좀 북한이 좀 진지하고 성의 있게 좀 같이 조력을 하는 차원에서 맨날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하는데 좀 우리 민족끼리 좀 힘을 합쳐서 국제사회에 좀 내놓을 만한 그런 그 그림들을 좀 자주적으로 좀 펼쳐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같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연내 서울 답방은 추진될 거라고 보고 계신 거죠? 네, 지금 뭐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게 성사가 되기까지는 굉장히 좀 어려운 과정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번에 9월 평양 공동선언 당시에 따라갔던 특별수행원에 했던 한 국회의원분한테도 뭐 서울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어봤더니 제가 아직 서울 갈 만한 일을 못했습니다라고 이제 답변을 했다는 거죠. 이제 서울 갈 만한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 국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비핵화 문제이겠죠. 비핵화에서 좀 진전된 속도를 좀 내고 그리고 남한 국민들한테도 박수 받을 만하고 전 세계가 그래도 뭐 이제 남북한이 잘 하는구나라고 이제 인정할 만한 그런 속도와 성과들이 좀 조만간 좀 가시화가 되지 않으면은 좀 굉장히 좀 어려운 길이 되겠죠. 예.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비핵화의 협상이 별 진전이 없다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서울을 방문한다는 것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이제 서울 갈 만한 일을 못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그것을 좀 뚫고 부담을 안고 이제 올 것인지 그렇게 쉽게 움직이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만약 뭐 오면은 그래도 뭐 서울에 와서 좀 뭐 서울 시민들도 좀 만나는 자리도 있어야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진짜 오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가지고 판문점에서 헬기 타고 뭐 청와대 갔다가 청와대에서 또 헬기 타고 또 다른 호텔 갔다가 헬기 타고 또 백록당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뭐 특별히 이제 성과가 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있는 이제 북미 간의 비핵화 회담이라고 하는 것도 좀 성과를 좀 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차원에서 조금 우리가 교착 국면을 좀 풀어나갈 때 좀 창의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예. 1990년대에는 남북 간의 상호 핵사찰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하두였거든요. 김영삼 네. 정부 당시에. 오히려 남북 상호 핵사찰을 하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걸 연계시켜버리는 바람에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가 그때 좀 이렇게 약간 좀 추동이 안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남북 관계가 오히려 좋다면은 남북이 상호 핵사찰을 하고 남북이 이제 주도해서 세차를 하고 거기에 이제 국제기구가 플러스로 공인을 하는 방식. 지금 북한은 국제기구가 들어와서 핵사찰을 임의 사찰을 하는 것을 못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죠. 그랬을 예. 때 이제 한국이 그런 보증을 서서 핵사찰을 하고 그에 대해서 국제기구가 공인을 하고 하는 방식 등등등. 이것도 좀 굉장히 좀 어려운 방식입니다. 어려운 방식이지만 여러 가지 옵션들을 좀 놓고 좀 허심탄회하게 좀 얘기를 하고 남북이 좀 주도적으로 핵 비핵화 국면을 좀 끌어나갈 필요도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남북 주도적으로 끌어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북한이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것도 비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유엔의 결의안도 채택되려고 하니까 뭐 공든탑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발언도 쏟아내고 있거든요. 뭐 남북 관계마저도 좀 조심스러워지는 대목이 아닐까라는 좀 걱정도 들거든요. 그 서울과 평양 그리고 워싱턴과 평양은 늘 이렇게 서로 길들이려고 하는 예. 관계들이죠. 그런 데서 이제 협상을 앞두고 이제 길들이기성의 이제 엄포용이라고 좀 보이고요. 예. 오히려 직접적으로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우리 한국 정부 얘기했다기보다는 이게 자신들 자체 내부의 권력 결속을 위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멘트인 거죠. 그거 뭐 자신의 제북 제재 결의안 나오는데 그 전에 뭐 이제 비난 성명을 내놓던 걸 또 안 내놓으면 이제 그게 또 자기들 예. 나름대로 그 권력 결속에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니까 내놓은 것인데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불편하죠 사실은. 예. 좀 서로 잘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뭐 이렇게 언짢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큰 틀에서 대승적으로 봤을 때 한 목적적이라고 그러죠. 한 목적적으로 봤을 때 비핵화 평화 체제라고 하는 로드맵을 향해서 갈 때 지금은 비포장 도로를 달리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이제 이 비포장 도로를 벗어나서 조금 이제 잘 포장된 고속도로로 올라타기 위해서 조금 더 좀 힘을 모으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입장에서 한국은 한미 간의 워킹그룹 만들고 공조를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예. 북한도 그에 대해서 좀 인정을 좀 하고 우리를 통해서 미국을 갈 수 있고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좀 진지하고 좀 개선된 자세로 좀 계속 좀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상황이 쉽지가 또 않은 것이 북미 간 신경전이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북한이 핵 경제 병진 노설 부활 이 부분을 언급을 하자 미국에서는 뭐 정권 교체까지 이야기를 했고 또 펜스 부통령도 전례 없는 최대 압박 기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했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북한 쪽에서는 이게 대로 주고 말로 받는 그런 상황이 지금 막 돼버린 것 같은데요. 핵경제 병진 노선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4월 달에 폐기를 했다가 다시 그거 살린 것도 아니고 살리겠다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이제 펜스 부통령이 굉장히 이제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한 건데 펜스 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좀 역할 분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사랑에 빠졌다 이야기하고 계속 자기는 제재를 정말 완화하고 싶다. 제재 완화하고 싶다 할 때도 like to off가 아니라 love to off라고 쓸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그런 과장된 어법으로 이제 난 계속 협상하고 싶다라는 하는 그런 비즈니스맨적인 이제 발언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 펜스 부통령은 이제 기본적인 강경 입장을 계속 고수를 하면서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던지면서 이제 협상에 나오기 전에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도 이제 계속 북미 간의 고위급 실무 회담을 하자고 지금 몇 차례 지금 계속 일자를 제안하고 했는데 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북한으로서는 그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만나는 순간 미국이 만들어 놓은 그 국제사회가 만들어 놓은 기본적인 비핵화 과정에 이제 그 틀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인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좀 피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간극을 좀 어떻게 물밑 조율이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는데 예. 빨리 한 11월 중에 좀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중간선거 직후에 7차례나 서두를 것 없다 이런 발언을 했었고 네. 미국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때문에 고위급 회담 과연 언제쯤 재개될 수 있을지 뭐 이르면 이달 안 정도에 다시 재개가 돼야 뭐 그렇죠. 조만간 다음, 다시 이제 또 프로세스가 가는 북미 거죠. 네. 북미 정상회담이 또 정상회담. 진행될 네. 수도 있으니까요. 어느 정도 좀 다시 재개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결국은 이제 지금은 공은 좀 북한 쪽으로 넘어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북한의 결단에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 이제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그 핵사찰에 응할 것인가.
그러니까 리스트를 어디까지 이제 내놓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좀 간극을 좀 메워야 되겠죠. 이제 북한이 가지고 있는 뭐 하나의 그 카드는 결국은 이제 영변 핵 시설하고 그리고 핵탄두와 ICBM 정도일 건데 예. 그 핵탄두와 ICBM 같은 것들을 그럼 이번에는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반출하겠다. 혹은 뭐 이거에 대해서 사찰을 받고 신고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또 미국이 좀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서로 이제 주고받는 지금은 거래물의 이제 등가성이 맞지 않아서 지금 약간 좀 교착 국면에 예. 좀 봉착해 있는 것인데 그 등가물을 좀 맞추기 위해서 좀 북한도 추가 조치 그러니까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하면 자기 자신도 추가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누가 먼저 할 것인가가 문제예요. 누가 먼저 내놓을 것인가 문제인데 지금은 어쨌든 북한한테 공이 좀 넘겨져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북한도 뭐 서울 답방,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 그리고 그 이후에 북미 정상회담 등등을 위해서는 지금 뭔가 좀 내놓아야 할 그런 차례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남북 사업도 좀 지체가 네.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철도 도로 관련 일정이 지금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또 미국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좀 풀어나가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미국의 협조가 이제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고 네. 제재가 풀리지 않고는 사실상 남북 경협이나 뭐 북한 개발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재라고 하는 게 단순히 뭐 제재의 입법 취지와 목적은 어쨌든 제재를 계속해서 북한을 붕괴시키자가 아니라 제재를 안 해도 되는 상황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게 제재의 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좀 비핵화 과정에 협조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걸 위해서는 이제 오히려 또 이제 제재의 일부 국면들을 좀 완화시켜 나가면서 남북 간에 이제 크게 이렇게 북한의 뭐 핵물질 개발, 핵 개발로 전용되지 않는 선에서는 좀 이게 경협의 속도를 좀 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예. 그런 점에서는 이제 한미 간의 공조라고 하는 게 더 필요한 상황이고. 그런 점에서 이게 그 남북 간의 경협을 하나하나 좀 풀어나가는 단계, 그래 한미 간의 공조, 워킹 그룹을 만들어놔서 풀어나가는 단계가 굉장히 필요하고 북한도 그 점은 좀 양해를 좀 하고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인데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라고 유엔의 안보리 제재 결의 그 몇 개 좀 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예. 미국의 단독 대북 제재가 굉장히 많고 촘촘하게 많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제 비핵화 문제 때문에 제재 걸어놓은 게 아니라 사회주의 경제 국가이기 때문에 제재 걸어놓은 거 있고 북한 인권 문제 때문에 제재 걸어놓은 거 있고 테러리스트 지원국이기 때문에 제재 걸어놓은 여러 가지 촘촘한 이게 제재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는 서두를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재가 효과를 발휘해서 북한이 움직이게 있다고 보는 것인데 북한도 지금 생각해야 될 게 자신들이 제재에 이제 몰려서 지금 비핵화 국면에 나온 게 아니라 자신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비핵화 과정을 이끌어 나가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비핵화라 쓰고 마치 핵군축에 임하는 것처럼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데 예. 그렇게 나왔을 때 지난 8월, 9월 달에 뭐 리영호 외무상이 나갔을 때 주요 외상들 만나고 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가능했다는 것을 좀 북한도 좀 인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 교착 국면을 왔을 때 당장 10월 달에 보십시오. 김정은 위원장이 뭐 러시아 간다고 했는데 벌써 10월 다 지나가 버렸죠. 예. 그리고 시진핑 주석도 북한에 온다 만다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은 오지 못하고 이렇게 10월 달이 약간 좀 비핵화 국면이 교착 상태가 되니까 북한도 바로 이제 고립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8, 9월 달과 10월 달에 그 대비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북한도 좀 한번 진지한 검토를 좀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남북 관계와 관련된 경협 이야기가 나와서 하나 더 이제 일정이 있는 것이 내일 개성 공동 연락사무소에서 동해선 도로 연결과 관련된 뭐 논의를 위한 뭐 회의를 갖기로 했는데 사실 앞서 계속 이야기해주고 계신 것처럼 제재 완화 또는 비핵화 관련된 협상 진전이 없으면 이런 것도 단순히 회의에만 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뭐 회의에만 그칠 가능성이 높지만 준비는 계속 해야 되는 것이죠. 나중에 뭐 비핵화 국면이 다 진행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제재가 완화된 다음에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자라고 했을 때는 또 그만큼 또 시간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가능한 범위에서 개념 설계 같은 건 가능하니까요. 그럼 내일은 어떤 내용들이 좀 논의가 될까요? 이제 그 기본 현지 조사에 관련된 기본 개념들, 계획들하고 앞으로 예. 로드맵 어떻게 그려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은 좀 이게 설계와 개념 계획에 관한 내용들이 좀 중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뭐 어떤 물자가 들어가고 하는 것들까지 얘기는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예. 근데 만약 이제 앞으로 어떤 물자를 어떻게 들어가고 누가 결합을 해서 이제 공사를 하고 할 것인가들 얘기들을 하겠죠. 근데 과거에 남북 관계가 굉장히 좋을 때 철도 도로 연결 사업들을 하고 할 때 합의서들을 보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뭐 이제 들어갈 때 그 노무자들의 비표까지 양식까지 다 이게 일일이 합의해 놓은 합의서들이 다 있거든요. 굉장히 세세한 그렇죠. 것까지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별첨으로 해가지고 그 양식까지 다 있고 합니다. 그러니까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려고 마음만 먹고
뭐 여러 가지 주변 환경만 좋아지면 바로 속도를 내서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전에 이제 그럼 옛날의 합의들 그리고 옛날에 준비했던 것들 이번 2018년도, 2019년도 판으로는 어떻게 업그레이드해서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논의하는 자리들이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주변 환경들 정리되는 것 그게 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좀 진전을 보이고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남북이 비무장지대에 있는 감시초소 중 시범철수 대상 초소의 병력과 화기철수를 완료를 했고요. 또 JSA 내 남북 공동근무 더 나아가서 관광객들의 왕래까지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예, 이거 굉장히 좀 이렇게 이례적인 상황이죠. 네. 2018년도 올해 좀 이례적인 상황이고 저 같은 연구자들한테 이게 새로운 케이스이기 때문에 좀 공부할 게 많은 건데 보통은 이제 그 군사적인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가장 끝에 오는 것이죠. 사회, 문화, 경제 협력 다음에 끝에 오는 건데 예. 우린 지금 거꾸로 그거 먼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게 또 상징적인 공간, 그 JSA라고 하는 것이 좀 상대적으로 약간 또 좀 좁은 구역이잖아요. 관리가 가능한 구역인데 거기서 좀 먼저 실행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네. 또 관광객들까지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보도블로 넘어가면서 이제 관광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좀 이제 좋은 어떤 역사적인 그림이 만들어지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화기철수할 때 남북한 그리고 유엔사가 같이 이제 상호 검증하는 단계가 있었죠. 예. 이제 이것들이 나중에 이게 지금 단순하게 그냥 탄약과 무기 정도 빼는 거 검증하는 단계지만 나중에는 핵사찰 검증할 때는 이제 그런 시스템 포맷들도 이제 더 플러스 시켜가지고 본질적으로는 뭐 그런 그 삼자 간의 틀 혹은 거기에 플러스로 국제관계 국제 기구들 들어오는 틀로 해서 진행할 수 있는 좋은 시범 사업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와 함께 북한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